정수부입니다. 진짜 오랜만이에요, 그죠? 정말 영상을 방학 동안 많이 만들고 싶었는데 근데 제가 건강이 안 좋아져서 제가 피치 못하게 영상 제작은 조금 뒤로 미루게 됐어요. 너무 오래 기다리질 않으셨길 바라면서 이제 정시의 정석 두 번째 시간을 시작을 해보려고 해요. 저번 시간에는 정시가 무엇인지 그리고 정시를 공부하려면 어떤 것들을 공부를 해야 할지 대략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번에는 정시가 무엇인지 알았으니까 정시 공부는 어떻게 시작을 해야 할까? 라는 주제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일단 정시 공부를 하기로 마음먹었으면 여러분들이 하셔야 할 일은 간단해요. 일단 커리큘럼을 작성을 하세요. 계획을 세우는 거죠. 그런 다음에 실행을 하시고 피드백을 하시면 됩니다. 계획, 실행, 피드백 이거 세 가지만 있으면 되는데요. 오늘 좀 더 살펴볼 내용은 바로 계획을 하는 부분이에요. 우선 커리큘럼을 짤 때 여러분들이 너무 겁먹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커리큘럼 잘못 짠다 그래가지고 세상 무너지는 거 아니고 여러분의 수능 성적이 달라지지 않아요. 단 잘못된 커리큘럼을 내가 지금 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 하루빨리 되돌아가는 게, 그래서 빨리 다른 차선, 다른 커리큘럼을 세워서 빨리 갈아타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우리가 1월인 지금부터 수능까지 쭉 이 긴 시간을 장장 한 11개월 정도 되는 시간을 전부 커리큘럼을 세워봐라 하면 우리에게 너무 버거운 일이거든요. 그렇지만 3, 6, 9, 11 을 4개의 분기점으로 잡아서 나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분기점까지의 계획을 세운다를 목표로 한번 가볍게 커리큘럼을 세워보도록 해요. 일단 내가 과외나 학원 같은 데를 안 다니고 커리큘럼을 작성을 하려면 가장 먼저 필요한 거는 저는 정보라고 생각해요. 어떤 인강 사이트에 어떤 선생님이 좋은지, 이 선생님은 어떤 스타일인지, 이 선생님은 국어 다 괜찮은데 문법만 조금 별론가? 문법만 조금 노잼인가?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우선 정보를 찾으셔야 돼요. 이 정보는 어디서 얻으실 수 있냐면 유튜브 같은 데도 얻을 수 있고 수험생 커뮤니티에서도 정말 많이 잘 볼 수 있어요. 전 그 중에서도 수험생 커뮤니티를 조금 더 추천해요. 수험생 커뮤니티 네이버 카페나 이런 데 다 가입을 하셨으면 인기글에 가서 좋은 대학을 간 사람이 어떤 커리큘럼을 짰는지 자신이 겨울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수능이 끝난 그 한 사이클 동안 어떻게 했는지 막 인기글에 쭉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눈으로 스캔합니다. 대충 하루에 30분 정도면 충분한 것 같아요. 내가 지금 필요한 과목마다 한 2명에서 3개 혹은 2권, 3권 정도의 후보가 추려진다면 그때부터는 인강은 미리 보기를 통해서, 그리고 책은 서점을 통해서 한번 이 책 혹은 강의가 나와 맞나 안 맞나를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저는 인터넷 강의 경우에는 이 강의가 어떻게 진행될지 알려주는 오리엔테이션, OT, 그리고 보통 인강 사이트에서 무료로 풀어주는 1강 강의 정도를 들으시는 걸 추천해요. 듣고 확인해야 될 점은 이 선생님의 텐션이 나와 맞는가? 너무 이 선생님의 텐션이 하이 텐션이라서 내가 기를 빨리진 않는지, 너무 로우 텐션이라서 내가 중간에 너무 필요 이상으로 졸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선생님의 판서, 칠판에 글씨 쓰는 걸 판서라고 해요. 이런 판서를 내가 그래도 적응하고 알아볼 수 있는 수준인지, 수업이 너무 빠르진 않은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봅니다. 책의 경우에는 특히 기출 문제집을 찾고 있는 경우에는 진짜 기출 해설집이 너무 중요해요. 기출 같은 경우는 해설집이 95%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 나머지 5%는 대충 종이의 질감과 내가 이거를 풀 수 있는 여백? 그러니까 일단 추천드리는 거는 내가 마음속으로 생각해둔 혹은 그 커뮤니티 인기글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내 머릿속에 기출문제집 하면 떠오르는 그것들을 한 2권에서 3권 정도 보세요. 그리고 인강에 비해서는 책 고르는 데는 그렇게까지 힘들진 않을 거예요. 서점 가셔서 이것도 보고 저것도 봤는데 후보가 다 내 스타일이 아니다 싶으시면은 다른 책에서 고르셔도 되고, 딱 보다가 어머 이거 너무 내 스타일이야 이래가지고
찰 수도 있는 거고요. 다들 괜찮습니다. 그리고 저는 책 볼 때, 해설집 볼 때 좀 어떤 거를 주로 봤냐면 해설집의 설명의 정도가 너무 불친절하진 않은지 아니면 너무 자세하게 나와 있어서 나 이거 아는데 또 나오네? 아, 이거 너무 내가 아는 건데 이미 또 읽어봤네? 하는 느낌이 들지 않게 적당하게 나의 수준을 약간 저격하고 있냐 이런 거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과목별로 조금 들어가면은 국어는 내가 모르는 단어가 많아요. 그러면은 그 해설집에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어휘 혹은 좀 어려운 고전시가 어휘 이런 것들을 좀 모아둔 문제마다 모아둔 그런 해설집이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을 좀 찾으시면은 더 플러스 알파 점수를 주시면 됩니다. 저는 수학 같은 경우는 한 가지 방법으로 푸는 게 절대 정답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을 얻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다양한 방법을 얻을 수 있도록 해설집의 메인 해설과 그리고 이렇게도 풀 수 있어요. 아니면은 뭐 해설 2 이렇게 두 번째 해설이 나와 있는 것들을 전 좀 더 좋아했습니다. 첫 번째 해설이랑 두 번째 해설의 퀄리티가 똑같거나 거의 비슷한 경우 그런 경우에는 저는 그 책에 조금 더 플러스 알파를 줄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추천드리는 기출 해설집은 솔직히 국어는 여기도 지금 꽂혀 있는데 이번에 하늘색 배경이 이쁘게 나왔더라고요. 마르고 닳도록이라는 데가 있어요. 이게 서점에서는 안 팔고 검색을 해가지고 오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서점에 따로 입점되어 있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험생들이 사랑에 맞지 않는다는 그 책. 마달이고요. 마달 홍보는 아닌데 그냥 제가 정말 좋아서 제 과외 교재로도 쓰고 있기도 하고 약간 마달의 장점을 알려드리자면 여러분의 사고 수준 그 이상으로 정말 세세하게 이건 이렇게 되고 저건 저렇게 되고 이건 요래서 저건 저래서 이건 요래서 A가 B가 답이야 이렇게 말해주는 해설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해가 좀 느리다 나는 내가 혼자 조금 오랫동안 곱씹어 봐야 된다 하는 스타일이면 마달 해설집 잘 맞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수험생 때 마달 풀면서 개인적으로 좋았던 부분은 이게 마달에서 그 게시판에 선생님 이게 저는 이렇게 풀었는데 왜 이게 아니죠? 이렇게 풀었는데 이것도 맞는 풀이인가요? 이렇게 질문들이 몇 개 많이 올라오나 봐요. 그 중에서 좀 같이 보면 좋겠다 하는 질문들은 뽑아서 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왜 이게 틀린 접근인지를 알려주시거든요. 이런 부분도 저는 나는 이렇게 생각을 안 했는데 다른 사람이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구나. 지문을 조금 더 뜯어보게 되는 계기가 됐어요. 조금 더 공부하는데 흥미를 붙여주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검정색 마더텅을 수학으로 풀었어요. 수원, 수투, 확통 이렇게 세 가지를 풀었는데 저는 검정색 마더텅은 좀 시간이 많으신 분들한테 저는 추천해요. 현역이 학교를 다니면서 검정색 마더텅을 문제를 안 거르고 다 풀려고 그런다? 좀 힘들 것 같아요. 왜냐면 문제 수가 워낙 너무 많고 1994년도 문제도 섞여 있고요. 저는 문제가 너무 많아서 좀 힘들었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간다면 최근 5개년만 수록되어 있는 문제집이 있으면 그걸로 할 거예요. 그렇지만 마더텅의 장점은 단연코 마더텅 딱 피면은 QR코드가 있거든요. 그거 찍거나 아니면은 유튜브에 마더텅 몇 번 몇 번 몇 번 해설 이렇게 하면은 해설이 다 나와요. 전 이 해설 되게 좋았거든요. 제가 인강은 현우진 선생님 걸 들었었는데 이 현우진 선생님은 가끔 가다가 얘들아 이건 알지? 이러고 패스를 하시는데 저는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그걸 막 검색을 해보거나 이런 게 있었어? 하는 경우가 좀 대부분이었거든요. 근데 마더텅 풀이에서는 조금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약간 요령을 피할 수 있는 그런 풀이법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풀이해주시는 선생님이나 풀이 과정 동안 저는 되게 잘 이해가 됐고 그 부분이 정말 만족스러웠어요. 모든 문제의 풀이가 영상으로 있다? 이런 책 진짜 흔치 않아요. 영어나 탐구 같은 경우는 제가 따로 기출을 공부를 하지 않아서 여러분께 드릴 말씀이 없네요. 그렇지만 여러분 기출문제를 보실 때는 해설을 잘 보세요. 그리고 커리큘럼을 짜는 법 세 번째, 선택을 했으면 계획을 하시면 됩니다. 계획을 할 때는 시간 엄수가 필수예요. 시간 데드라인이 어느 정도 있어야 하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나는 국어 윤혜정 선생님 개념의 나비 효과를 이번 3월 모고 전까지 전부 듣고 복습까지 완료하겠어 라고 하면은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이 있었다고 했을 때
월화수는 강의 듣고 화목금 뭐 복습하고 뭐 일요일에 총복습 뭐 이렇게 해도 나쁘지 않고요. 이렇게 계획을 세웠으면 그 주가 몇 주가 남았는지 계산을 대충 해봐요. 예를 들어서 내가 3월 모의고사 전까지 8주가 남았는데 내가 들으려고 하는 인강이 딱 24강이네. 그러면 나는 한 주에 몇 강씩 들으면 되는 거예요? 8, 3, 24니까 3강씩만 들으면 되는 거예요. 인강 같은 경우에는 나는 한 주에 몇 개씩 들을 거야. 책 같은 경우에는 나는 한 주에 몇 페이지씩 풀을 거야. 혹은 몇 문제씩 풀을 거야. 이렇게 계획을 정해줍니다. 저는 계획을 일주일 시간표 짜듯이 해서 세웠거든요. 저는 이때 되게 편하게 일주일 계획표를 세워서 그거에 맞게 내용만 바꿨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윤혜정 선생님의 개념의 나비 효과를 일주일에 3강씩 들어야 해요. 그러면은 나는 월, 수, 금 강의 듣고 화, 목, 토 복습하고 일요일날 총복습할 거야. 이렇게 정하는 거죠. 그럼 나는 첫 주에도 그렇게 하고 둘째 주에도 그렇게 하고 쭉쭉쭉 흘러서 내가 데드라인으로 생각하는 그 주까지 그걸 하면 돼요. 오늘은 무슨 과목을 뭘 공부를 하지? 이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생각보다 여러분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좀 더 많이 도움을 줄 거예요. 모든 인간과 책을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일주일 시간표를 짜둬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제 관련 영상 보시면은 제가 정말 자세하게 말해놨거든요. 이쪽 들어가서 보시고 이해 안 되시면 저한테 댓글로 질문 주세요. 그리고 커리큘럼 세우는 4번째, 커리큘럼을 다 세웠어요. 짝짝짝. 그럼 우리 뭐 해야 돼요? 실행합니다. 공부하세요. 실행하시면 돼요. 실행하시고 이제 일주일 정도 해보시고 나한테 이 공부량은 조금 너무 많아. 그러면 줄이시면 되고 너무 좀 적은데 좀 더 늘려도 될 것 같아 하면은 늘리시면 되는 거고요. 아니면은 내가 맨 처음에 내가 처음으로 짜본 일주일 시간표인데 생각보다 괜찮네? 나 잘하고 있네? 딱 맞네? 싶으면은 공부 시간이 점점 더 늘어가면은 그거에 맞춰서 조금 더 추가를 하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진짜 커리큘럼 짜는데 많은 부담 가지지 말아요, 여러분. 하루에 30분 이상 하거나 커리큘럼 짜겠답시고 인기글 뒤지고 있는 거 안 돼. 그거 하지 말아요, 알겠죠? 일주일 이상 커리큘럼을 짜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 하루에 공부하는데 방해를 받을 정도까지 커리큘럼을 짜고 있다. 안 돼요. 일주일 이상? 그거는 그냥 공부하기 위해서 도망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최대한 커리큘럼을 빨리 짜시고 빨리 공부를 더 하시길 바랄게요. 커리큘럼 짜는 거 물론 중요한데 진짜 내가 수능장 가가지고 써먹어야 할 거는 내가 지금 공부해서 내 걸로 만드는 이런 것들이니까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도 안녕 하기 전에 일단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많이 달아주시고요. 제가 인스타 DM은 받긴 받는데 정말 답장이 느린 편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빠른 답장을 원한다 하면은 유튜브 댓글이 가장 저랑 소통하기에 빠르다는 점 미리 알려드리면서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볼게요. 안녕!